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딱 타겟층이 있습니다. 50대, 60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지금 아파트에, 서울에 유일하게 서울 경기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 없이 유일한 전체 재산 8, 90%가 아파트 한 채이면서 살아가는, 서울 경기권에 살아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도시를 탈출해서 농촌이나 지방으로 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은, 나라 전체의 집값이나 토지값이 오르면은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이익과 분담을 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서울의 이익은 뭐냐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자산 가치가 쭉 오르죠. 그 대신 같은 돈을 가지고도 자산 가치만 올랐기 때문에 소득이나 어떤 다른 특별한 그런 건 오르지 않고 자산 가치만 올랐기 때문에 그 자산에 따른 세금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오면은 엄청나게 좋고 널널한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거기서는 더 열악한,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담을 해야 되고 어떤 이익을 얻냐면은 일단 적은 돈으로 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서울 15억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거를 지역에서는 2억에서 2억 5천이면 살 수 있어요.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산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그 자산의 증가를 이룰 수가 없죠. 그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 대신에 도시 사람들은 이루어지고 지방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 같은 돈을 넓게 사는 걸로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이 폭등한 아파트를 서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지방으로 오거나 농촌으로 오면은 이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왜냐하면은 거기에 올라간 가격을 팔아가지고 지방으로 와버리면 지방의 싼 가격에 널널한 어떤 그런 걸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그 아파트가 폭등한 사람들, 7억, 8억, 10억 가던 게 지금 막 15억, 20억 가는 사람들은 빨리 처분해가지고 와라. 지금 1주택자고 뭐 5년, 10년 살아가지고 계속 살았으면은 양도소득세도 7, 8천만 원이면 되니까 10억 이상 소득이 나는데 7, 8천만 원이면은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값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경제 규모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야구선수 추신수 야구선수 텍사스에 1200평 대지에 1층, 2층 합쳐가지고 거의 300평에 가까운 집을 짓는데 30억 들었어요. 풀장까지 다 있고 개인 시어터까지 있고 헬스장까지 다 있는 집 짓는데 30억이라고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서울 아파트 강남에 30몇 평짜리가 20억, 30억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바로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 5년, 길게는 10년 걸립니다. 짧게 하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려고 많은 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특히 베이비 부모 우리 산업화에 살던 사람들은 집은 올라간다, 부동산은 올라간다, 뭐 부동산 불패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특히 거기에서 정부가 어떤 그 부동산 대체적으로 대체적이 되는 거는 급등하는 걸 낮추려고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내면 낼수록 뭔가
이게 더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내리려고 하는 거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 내면 낼수록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면 낼수록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심리가 식습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심리는 식고 그 정책 효과는 2년, 3년 유예시켜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심리는 집을 살려는 심리는 식고 정책 효과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금이죠. 그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막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는 이제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폭락을 하니까 어땠어요 그때? 대출 막 내주면서 집 사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경기 끌어올려가지고 전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근데도 안 샀죠. 다 안 사고 뭐 했어요? 전세만 살았잖아요. 집 사면은 떨어지는데 그 집을 왜 사요? 그러니까 전세만 사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거거든요.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23번, 4번 막 계속 쏟아내는데 계속 올라가죠. 지금 쏟아내는 정책의 효과나 시행되는 시기는 제일 빠른 게 2021년 6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보유세고 뭐 이렇게 올리고 막,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에게 10%, 20%씩 양도소득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유예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금 폭탄을 맞는데 만약에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15억, 20억이 됐다면은 2022년 3년부터 서서히 1년 보유세가 1,500만 원, 2025년이 되면은 2,0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못 버텨요. 그 연소득 한 3억 돼야 되는데 연소득 3억이 돼도 버틴다는 전제 조건은 아파트 가격이 그거 이상으로 계속 쭉 올라간다는 전제가 돼야지 버티는데 그렇지 않고 퇴직을 했거나 기껏해야 연소득 7, 8천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받는 거 3, 400, 4, 500 받는데 그거 가지고 1년에 1,500, 2천 못 버팁니다 절대. 그럼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폭락하는 거죠. 그게 반복된다니까요. 지금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 여러 이제 은퇴 시기와 겹쳐가지고 여러분들 그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거는 천우신조다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세금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2025년이 되면은 그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가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임대주택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한 150만 호 정도의 주택 아파트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죠. 보유세는 올라가서 일반 사람들도 쏟아져 나오죠. 못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다 못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넘쳐가지고 이 집값 자산 가치에 거품이 끼는 게 지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2022년에서 2023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략적으로 이제 금리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2025년이면은 거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금리까지 올린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시그널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필연적으로 폭락 내지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7, 8억에서 9억 가던 아파트가 15억, 20억 가던 거는 다시 7, 8억, 9억 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게 보면은 결국은 아파트 가격 계속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제가 실제로 저 아는 지인이 저랑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다가 9월 달에 이사를 왔습니다. 춘천으로. 어떤 식으로 왔냐면요. 강남에 아파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20몇 억을 받고
30평인가 뭐 그걸 팔아가지고 저랑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분의 신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몇 억을 받아가지고 춘천으로 왔어요. 춘천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현진 에버빌이라고 석사동에 있는 그 아파트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데 현진 에버빌 2차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급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춘천에서. 그래서 여기 제일 작은 게 뭐 38평, 43평, 48평, 58평이 있는데 참고로 58평 아파트는 방이 5개에 거실에 가족실에 전실 그리고 화단까지 있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굉장히 춘천에서 고급 아파트로 잘 지어진 아파트인데 3억 8천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 층과 그 아파트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데 이분은 3억 한 9천 주고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58평을 왔어요. 원래 뭐 30평 자꾸 거부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가격이 이러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넓은 데서 살아보자. 넓은 데서 산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막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아파트 58평을 사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 이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돈이 한 15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대충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자산 문제니까 뭐 자세하게 못하고 저하고 이제 대충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거의. 한 5억 정도는 그래도 그냥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저걸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정적인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금융주하고 뭐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뭐 신한금융하고 뭐 이렇게 몇 개 금융주하고 뭐 안정적인 그런 그 식품 뭐 이런데 몇 개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투자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뭐 주식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의 뭐 빠지거나 그런 게 거의 없고 연말 되면은 뭐 한 4%에서 6%까지 배당을 해준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뭐 조금 들어갔고 이제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봐가지고 이제 자문 받아가지고 넣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10억을 그렇게 넣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최소 미니멈으로 4%만 잡아도 4천만 원이거든요. 4천만 원.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서 32평 아파트 강남에서 20억짜리 안고 있으면은 2025년에 보유세만 한 1,500에서 2천 나오지 뭐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지 소득은 없지. 그럼 거기서 그 부담하는 거랑 여기 받는 거랑 그 갭을 따지면은 1년에 한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면은 거기 30평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 새 아파트 3억 9천 주고 58평에 들어와서 살면서 여유롭게 취미생활 하면서 1년에 한 5, 6만 원만 주면은 그 저는 주말 농장 한 10평 정도 주거든요. 땅을 주는 건 아니고 이게 경작하는 거. 그럼 거기서 고추 심고 뭐하고 재밌어요 아주.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전에 그 귀농귀촌 1,000만 원 살기, 1,000만 원을 1년 살기 그 농장에 가서 일도 좀 해주면서 돈도 또 벌고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일 안 하면은 오히려 몸살 나잖아요. 그 제 지인도 제가 사는 거를 보고 그 전부터 올까 말까 했는데 그때로서는 조금 이제 하던 일도 있고 다니던 직장도 있고 아파트 가격도 뭐 그때 제가 뭐 좀 몇 년 전이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한 7, 8억 갔는데 뭐 대출도 얼마 끼어 있고 뭐 그래가지고 결단을 못 내는데 지금 이제 대출금도 어느 정도 갖고 퇴직도 이제 뭐 퇴직하셨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100% 급등한 거죠. 거의 10억짜리가 20억 지금 넘게 갔으니까 뭐 정부 50%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전체 통계를 내면 그렇겠지만 그 특정 지역은 뭐 100%도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고 저 살던 걸 쭉 보아오다가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도시에서만 계속 살던 사람들은 이 삶의 방식을 몰라요. 그리고 거기만
있어야지만 사람 사는 데인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특히 50대 후반, 60대 돼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는 중소도시나 농사는 안 지어도 농촌으로 와서 살면은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 사람들과 소통 문제, 생활비 문제,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그 불리한 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맙습니다.